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전과 전력 수송 중에서 발전소에서 우리 집으로 전기가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전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기가 생기는지 배워봤죠. 그러면 그 전기들이 어떻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지, 이거를 이제 송전이라고 하는데, 송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보통 10에서 20kV 정도의 전기가 생성됩니다. 이러면 10,000V 정도 돼요. 10,000에서 20,000V 정도. 근데 얘네가 이제 이 송전선, 이 전선을 타고 이 큰 이런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얘들은 올 때 승합 변전소라는 걸 거치는데, 그러면 345kV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으로 변경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송전탑, 송전선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들을 지나면서 조금씩 전압이 낮아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가정으로 올 때 이 주상 변압기라고 전봇대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통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럼 얘네가 가정에서 쓰는 220V 정도로 낮춰서 공급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나면 여기서 막 여러 개로 퍼져요. 여기서 더 퍼지고 거미줄처럼 더 퍼지고 이렇게 우리 집까지 오는데 집이 엄청 많잖아, 우리나라에. 그쵸? 각 도시로 보냈다가 그 도시에서 또 각 지역으로 보내고 그 지역에서 집까지 보내고 하면서 엄청난 거미줄 같은 망이 깔려 있는데, 그 중간중간 단계에 이런 변전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변전소를 거쳐서 막 전압을 올렸다 내렸다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전력 수송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법.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전력 손실이 생겨요. 전력을 수송할 때. 자,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제 송전할 때 선에 저항이 있어. 여러분들, 물론 선에도 저항이 있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지만, 가전제품, 전기를 쓰는 제품을 오래 쓰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지. 핸드폰 오래 쓰면 어떻게 돼? 뜨거워져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쓰다 보면 뜨거워집니다. 그게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에서 1초 동안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손실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리고 송전선의 저항에도 비례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류의 세기의 제곱이야. 얘가 크면 훨씬 더 많은 전류가 소모가 돼요. 전력이 소모가 돼. 그러면 자, 송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류의 색이나 전선 저항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자. 자, 뭘 줄여야겠어? 전류의 세기를 줄이거나 혹은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둘 다 줄이거나 하는 게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방향이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전압을 확 올렸어요. 왜 전압을 올리냐면 바로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전압을 올리면 전류가 줄어들어요. 에너지는 같은데. 그런 현상 때문에 쓰는 거예요.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도 쓰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먼저 우리 전선은 보통 구리로 돼 있어. 구리가 전기를 아주 잘 통하거든요. 근데 구리도 저항이 있어요. 구리보다 저항이 더 적은 금속이 몇 가지 있어. 대표적인 게 금이랑 은이에요. 전선을 금이랑 은으로 만들면 훨씬 이 전력 손실이 줄어들 거야. 그런데 비용은 어떻게 써?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 은을 쓰지 않고 구리를 씁니다.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또 저항이 적어져요. 근데 너무 두꺼우면 무게도 무거워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각 나라에서 전력 손실을 줄이려고 새로운 기술 설비를 개발해요. 이렇게 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게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생각해 볼까요?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력이 일정한데 여기 오면서 없어지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만들 때 지금 만드는 것보다 조금 만들어도 쓸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경제 생각해 볼까? 비용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조금만 만들어도 되니까.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정전 사태, 막 여름에 정전 사태 일어나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좀 줄어들겠지.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발전 방식을 많이 쓰냐면 화력 발전을 많이 써요. 석탄이나 석유로 천연가스를 태워야 돼. 태우면 뭐가 나와요? 오염물질 나오지, 이산화탄소 나오죠.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이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전력 수송과 변압. 변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변하게 만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낮아져도 같은 전력이에요. 그래서 송전 전압. 우리 아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보낼 때 전압을 높였어요. 그치?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전력 손실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높여서 송전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송전 전압이 낮으면 전류의 세기가 증가되면서 전력 손실이 늘어나요. 근데 무작정 높일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배워볼 거예요. 먼저 전류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즉 전압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걸 이용합니다. 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같은 철심으로 이렇게 묶거나.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얘는 교류예요. 교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저번에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불 켜지는 게 서로 달랐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이걸 보고 교류라고 합니다. 이 교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나 이런 게 크기가 계속 변해요. 변하면 자, 코일에서 흐르는 자기장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장이 변하니까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겨요. 여기도 전기가 생겨요. 전류가 생기는데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적게 감고 여기는 많이 감아요.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고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발전소에서 많이 왔어. 이제 우리 집 근처예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고 전압을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 1차 코일, 지금 여기 송전선에서 연결된 거야. 여기 이제 변압을 하는 거예요. 변전소겠죠. 자, 1차 코일은 많이 감아요. 2차 코일은 조금만 감아. 그러면 변압기를 통과하면 전압은 낮아지고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220V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런 변압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먼저 이걸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뭐냐면 건청궁의 전기 점등식이래. 건청궁 이게 뭐지? 조선시대에 경복궁 알죠? 경복궁.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주궁궐 경복궁에 1887년에 최초로 전기불이 켜졌어요. 전등.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한 지 몇 년 안 됐어. 발명한 지. 자, 그래서 이걸 들여서 키웠는데, 자, 이걸 켜려면 전기가 필요하지. 전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경복궁 향원정 남쪽에 발전기를 설치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낸 거야. 자, 발전기를 왜 궁 안에 설치했느냐? 왜냐면 경복궁 내에 각 정각하고 가까워서 송전에 유리했다. 즉 전선을 다 연결해야 돼. 저 멀리 하면 전선도 엄청 길어지고 막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 발전기를 세워서 이렇게 궁궐 각 건물에 전선을 연결해서 불을 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느냐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전력망 중에 대표적인 큰 애들을 나타낸 거예요. 이 빨간 애는 765kV, 엄청 높은 전압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보낼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는 345kV짜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작은 애는 더 거미줄처럼 전국에 퍼져 있겠지. 그래서 여긴 좀 특이한 게 제주도로 가는 건 특이해요. 이거는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볼 거야. 그래서 안전하게 전력을 수송하려면 송전선을 뭐 지하에 묻는다거나, 그치, 사람이 그러면 접촉해서 사고가 날 일이 없겠죠. 고압 송전선 주변에는 구조물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해 사람들의 접근을 막거나,
거기 위험하니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못 오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안전하게 하는 거야. 또 전압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다칠 수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압을 좀 낮추거나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그런 문제로 미국이나 이런 데는 110V를 씁니다. 220V 감전돼서 큰일 나니까 110V 감전돼도 좀 더 안전한 낮은 전압을 쓰기도 해요. 자, 근데 효율적으로 전력을 수송할 때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요. 그래서 전력을 수송하는 거리를 줄여서 송전선의 저항을 작게 한다. 그래서 발전소를 가까이 지으면 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발전소는 석탄 같은 거 쓰는 거, 또 원자력을 쓰거나 하면 좀 근처에 짓기 좀 그래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것과 효율적으로 하는 게 서로 조금 배치돼.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돼요. 전력 손실이 많으면 전기가 낭비가 돼요. 자, 그래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전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초전도 현상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전기의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자석이 붕 떠오르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것도 초전도 현상이에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면 기존의 구리선보다 전력 손실이 훨씬 적어서 대용량의 전력 수송이 가능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 가운데 이제 심이 있고 모양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주변에 이제 세라믹 소재, 전류가 흐르는 초전도체를 만들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액체 질소를 흘러. 액체 질소가 영하 196도 정도 돼요. 이런 상황, 극저온에서 얘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 저항이 없이 전류를 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가 차가운데 주변으로 냉기가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주변에 진공충으로 단열 이걸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면 전력 손실이 없어. 그러니까 낮은 전압으로도 송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전압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변전소가 필요 없겠지. 그래서 얘를 만들고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변전소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 같은 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바로 집으로 물론 주상 그런 변압기 정도는 고쳐야 되겠죠. 이게 1000V 막 20,000V 나오니까 220V로 줄여주려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력 손실 없이 보낼 수도 있다. 그런 기술이에요. 물론 비용이 있고 유지하는데도 어려워서 개발해서 아직 활발하게 쓰이진 않지만 조금씩 쓰이고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제주도에서 봤던 거 초고압 직류 송전 방법이 있어. 이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송전해요. 직류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우리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직류예요. 모든 그런 대부분의 가전제품들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자, 이 교류 송전 방식보다 전력 손실이나 전자파 위험이 적어. 전자파가 별로 안 나와요.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거리 제약 없이 해저 케이블, 대용량 장거리 송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얘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한다는데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교류보다 유리하답니다. 단거리에서는 교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주도같이 멀리 보낼 때는 이 초고압 직류 송전을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래요. 그래서 다양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러분들 댓글에 무엇을 적어줄 거냐면 우리가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조건을 막 바꿔주기도 했어. 아까 우리 어떻게 송전을 한다 그랬죠? 뭘 막 높인다 그랬지. 자,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 댓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